오는 건 9시 5분인데 16차 비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실종자 시신이 102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면서 정부는 시신의 인양과 추가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법안과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정례화한 것 잘하셨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 회동이 잦으면 잦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을 뵙고 먹고 사는 것이 버거운 우리 국민들, 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할 생각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국민 혈세나 받아먹는 나쁜 사람 취급하듯 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부족과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당사자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적 연금과 함께 선진국 연금 체계를 이룬다는 큰 틀로 논의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훈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 실종자 수색 관련해서 참 오랜만에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비탄과 절망 속에 신라 같은 희망의 불빛을 찾은 느낌입니다. 이제 남은 9분도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특히 거센 조류와 낮은 수온, 또 한 치 앞도 공간하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위안을 전해주신 잠수사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끝까지 좀 더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이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는 국민의 목소리를 오늘 회동에서 가감없이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생 25시, 안전 25시를 실천하는 방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3법 처리를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 참여 부분은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족들과도 그동안에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협상의 기준이 되는 상황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고비입니다.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드린 시한을 어기는 것은 정치 불신을 스스로가 자초하는 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새누리당 또한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작전을 떠올랐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또 여당이 져야 할 십자가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국부 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 청와대 인사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정세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세월호 희생자 한 분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슬픈 소식을 반갑게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 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엊그제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어제는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의 연내 처리라고 하는 오더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청부 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960년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박봉에도 나라를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보장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당도 지속 가능한 공무원 연금의 새틀짜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분명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안정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탄탄한 공적 연금으로 만들면서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 간의 연금 수령액의 편차를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1차적 사회 안전망인 연금 제도에 없어서는 안 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졸속 개혁은 곤란합니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내는데 수많은 절차들이 생략되었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참여가 없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자칫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급하다면 대통령은 집권 초기인 작년 초에 연금 개혁안을 발의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지금쯤 개혁안을 완성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청와대의 지시로 한두 달 사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 철학을 충족시키고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면서 재정 안전성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졸속 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튼튼한 공적연금이 버티고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공적연금 전반으로 논의의 틀을 넓혀가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개선안을
조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건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법입니다. 또 빠르게 해야 할 일과 바르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적연금 개혁은 성과주의에 급급해서 군사작전하듯 한꺼번에 밀어붙이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본질적 문제인 국민연금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전행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제 진도 앞바다에는 9분의 우리 자식 형제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어제 한 분이 수습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고인의 명복과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진도 군민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더욱 감안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 시정 연설차 오십니다. 국회 정문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의 어머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유가족을 만나겠다고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16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대통령께서 오늘 유족을 만나서 따뜻하게 유족의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균 수준 공무원이 30년을 재직할 경우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1,400만 원을 더 내고 5,200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수긍할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안을 아무런 협의나 설득 없이 밀어붙이면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노조는 11월 1일 100만 명이 모이는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내철이 한마디 말씀 가지고 158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될 수 있는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까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을 열어 국민 여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컨대 연금수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려면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 여당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거듭 집중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연속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환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최근 여당 대표의 개헌 관련 발언과 기이한 사과 소동에서 보듯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를
국정 동반자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연설이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 경실을 호도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시정연설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선 전작권 환수 연기가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담을 더 지게 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전작권 환수를 두 번째 연기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공약을 파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은 하고 사과할 것은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자리처럼 더 적합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모처럼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는 자주 만날수록 좋습니다. 이번 만남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꽉 막힌 전국을 뚫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회동이 의례적인 만남이거나 또 한 번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을 강요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입니다. 이제는 국회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매듭을 풀 때입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닙니다. 이해관계자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 이번 회동에서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국회는 온 국민의 아픔과 소망이 한데 모이는 곳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는 길에 바로 청와대 옆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는 국회에서 지금도 농성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오신다면 더욱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임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국의 남녀 평등 수준이 세계의 최하위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민간 기관에 따르면 한국은 142개국 중에서 117위를 했습니다.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도 104위인데 이 기관의 평가 기준은 늘 한국과 일본에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작년이 111위였다는 겁니다. 한 해 사이에 6등이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7단계 떨어진 삶의 질, 순위나 다시 주춤거리는 출산율 모두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1등짜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올해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오늘도 국민들은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각성을 바랍니다. 역대 최고의 정부가 아니래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더 나은 정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복지부 장관과 함께 합천을 다녀왔습니다. 장관과 저 그리고 방문자들 모두 80 넘긴 피폭 어르신들의 환대를 접하니 복받치는 감정과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못지않게 피폭자들에게 무관심했던 우리 정부에 대한 서운함도 크실 텐데 반은커녕 와줘서 고맙다며 울먹이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안부도 원폭 피해자도 일본이 저지른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나 철면피 전범국 일본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들이 너무나 고령입니다. 평균 80.4세입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을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폭 피해자들의 경우 2세, 3세에게도 피해가 유전되어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합니다. 복지부 장관께서 실태 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의지를 갖고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태도가 올바르고 적극적일수록 일본의 자세가 반인륜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함께 합천 원폭 마을에 가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